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섹션 15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말교육지원단 장학사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상치 않게 여기 섹션까지 오셨죠? 많이 궁금하셔서 오신 거죠? 네. 의도치 않은 아주 은혜를 받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멘 하시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섹션 주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삶의 배움터인데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익숙한 단어로는 학교 밖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고요. 학교 안에서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 주제가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지점이 저희가 이제 주 꼭지로 잡은 것이 마을교육자치회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섹션을 끝까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실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고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섹션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을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남중원노인복지관 신명희 관장이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도 4동 주민자치회 이무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 1동 주민자치회 이성민 자치관님 오셨습니다. 네, 모시기 힘든 분들이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고 다 같이 반갑다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 섹션에서 청소년들의 학생자치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이 학생자치 이야기들이 저희 이야기랑 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맞닿아 있어서 아마 나중에 추후에 나오는 자료나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이게 왜 맞닿았는지를 이해하실 건데요. 오늘 주민자치회에서 해주시는 말씀도 그 학생자치 활동과 민주시민교육과 굉장히 맞닿아 있으니 한번 잘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 안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섹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이 이어질 거고요. 또 아직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고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때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시해 주시면 정확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션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제를 20분씩 부탁드렸는데 사실 발제가 짧아지면 저희가 토론할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처음 발제해 주실 저희 신명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관장님께서는 선배 시민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신명희입니다. 저희가 저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고령 사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뭐 타 지역 큰 대도시들도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 지역들도 많고 전체 인구의 이미 이제 저희가 15.7% 원래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는 초고령 사회고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고령 사회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존의 노인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 보거든요. 늙은이로서 노인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을 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분리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거든요. 늘 그러니고 또 늙은이로서 사회적으로도 시각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노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인 시민이면서 시민으로서의 또 선배로 바라보는 선배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늙은이의 어떤 분리된 노인이 아닌 우리 사회 시민이면서 선배로 바라보면서 그랬을 때 지역 사회에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들 그리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한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까지 인권의 영역으로 치면은 어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면서 또 권리를 알고 있는 선배로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시민권이 권리임을 자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후배 시민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는 선배 시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이제 선배 시민 대학을 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선배 시민과 관련한 교육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1강부터 8강까지 선배 시민 대학이 저희가 한 OT까지 2달 반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면 선배 시민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동아리에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동아리를 좀 만들기도 하세요. 선배 시민 대학을 졸업하고 났더니 그 함께 공부했던 선배님들이 삶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공부였다. 어찌 보면 선배 시민 대학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또 우리 선배님들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민주시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교육을 통해서 내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내가 시민이면서 또 시민권을 먼저 실천하고 자각하고 또 먼저 이렇게 후배 시민들과 나누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사실 기존에는 본인 스스로도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나는 돌봄을 좀 받는 존재이고 또 주변에서 또 돌봄을 안 줬을 때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했었었는데 선배 시민을 통해서 내가 이제 돌봄의 주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후배 시민을 바라볼 때도 후배 시민이 기존에 어찌 보면 우리와 되게 소통도 아이들도 선배님들을 우리 노인들을 소통이 안 되는 존재를 보지만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는 존재로 같이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미래이면서 또 이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경쟁사에서 되게 힘들다는 것들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사실 선배님들이 한 번도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갔었을 때 후배 시민들과 안전한 공동체인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선배 시민을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남한산성 할매라는 별명을 가진 선배님인데 저희 성남에는 남한산성 산이 있거든요. 복지관에 이분들이 이제 구루턱이라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선배시민 대학을 졸업하시고 구루턱이라는 동아리를 이제 구성해서 청소년들의 멘토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봉사 명령 받은 친구들이 복지관에 그 봉사를 하러 와요. 근데 과거에는 경로식당 봉사, 급식 봉사를 하고 시간을 때우고 보냈다라면 구루턱이가 함께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떤 교실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피하기도 하고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 할매라는 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이들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첫날은 남한산성 할매와 남한산성을 올라요. 근데 이게 맨 위에 사진 보면 좀 거리가 되게 떨어져 있죠. 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방을 할머니가 들고 계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힘들 때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싸온 물이랑 뭐 과자랑 이런 걸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님 말씀이 자연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때 가선 핸드폰을 안 보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내려올 때 한번 보세요. 아이가 가방을 들었죠. 거리도 항상 가까워요. 그렇게 하루를 남한산성 할매와 이렇게 산을 갔다 오고 나면 아이도 마음이 열리고 선배님도 훨씬 이제 그 첫 스타트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선 나머지 활동은 이제 구루터기 선배님들과 이렇게 텃밭도 같이 아이들하고 가꾸고요. 또 주제를 가지고 여기 텃밭 밑에 사진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또 같이 해요. 그리고 맨 여기 위에 사진은 그림책이나 동화책, 짧은 동화책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요. 또 맨 밑에 여기 사진은 그 아이들이 요즘 자기 한자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주로 잘하시는 게 한자도 잘 쓰시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미리 저희가 한자를 알고 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그 이름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한자로 자기 이름을 예쁘게 써서 뭐 보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한 번 아이들이 오면 일주일 정도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작년 연말에 1년이 그러니까 한 달이 되면 본인이 성인이 되는데 이제 올바른 어른이 되겠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문자를 보낸다. 이런 얘기들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남한산성 할매가 받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할매가 이 문자를 받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이제 답을 보내셨는데 이 친구가 과거에 이제 구루터기 우리 봉사단과 함께 그 봉사활동 일주일 했던 친구인데 이제 선배님이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문자를 했던 거예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친구들을 이렇게 소위 그 말하는 삥을 뜯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너무 이 친구한테 안타까워서 이제 그 뒤로도 연락을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우리 선배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선배 시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고 또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루터기 선배님들이 작년에 그 수능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죠. 조용한 고등학교에 가서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하고 왔어요. 힘내라 샛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선배님이 이제 이거 끝나고 새벽부터 가셔서 고생하셔서 제가 이제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떠셨는지 물었는데 아이들이 10대고 내일 시험이고 얼마나 그 선배님 생각에는 되게 팔팔하고 눈도 말똥말똥할 것 같았다. 근데 저기 교문서부터 올라오는 아이들이 어깨가 쭉 처진 상태에서 올라오더라.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더 목소리가 내가 크게 하고 응원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죠. 막 소리를 쩌렁쩌렁 막 아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너무 감사하다. 그 노인분들이 우리 응원해 주러 올 줄 몰랐다. 시험 잘 보겠다. 시험 잘 보고 찾아가겠다. 막 이런 메시지들 또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다음 주 11월 17일이 수능이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또 지금 16일 날 응원을 더 많이 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시대와 다르구나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너무 경쟁사에서 힘들게 지낸다라는 것들을 몸소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눈빛에서 그리고 아이들 몸에서 이렇게 느끼시고 배우시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마을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과자 랜덤 박스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고민이 첫 번째가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가 부모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를 시간이 없어요. 또 세 번째가 친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우리 어린 시절의 고민과 너무 다르고 지금 청소년들이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또 이제 배우시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루터기 활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선배시민 동아리가 지금 21개가 있어요. 근데 21개 선배시민 동아리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과 또 지역사회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하는데, 그중에 인제 또 하나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예요. 복지관에서는 그 1년에 뭐 상하반기 아니면 더 뭐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학교에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인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지관에 와서 하는데, 과거하고 좀 다르게 좀 특징은 과거에는 이제 사실 노인 체험했었죠. 노인복지관에 와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체험하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청소년 저희가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선배시민으로 노인분들과 같이 시민교육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권리형 자원봉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토론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로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선배님들이 한 주에 5명씩인데 2명 선배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관장이라서 인사말을 하러 가요. 이렇게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가 시작되면 그 인사말을 하러 가면 아이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끌려온 거죠.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3일 뒤에 제가 인제 우리 직원이 인제 수료증을 또 아이들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끝나고 제가 인사말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놀랍게 아이들 고개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3일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배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같이 한 거죠. 그게 끝나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수료증 주고 막 애들이 막 시끌벅적 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나가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노인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보고 또 그래서 복도에서 선배님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소통하는 선배 함께하는 후배라는 주제로 이렇게 청소년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도 아이들을 배워가고 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같이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동아리를 보면 저희가 건강 동아리라고요.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욕구는 소득이에요. 첫 번째 욕구는. 두 번째 욕구는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죠. 복지관에서 그런 만성 질환이 있거나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그 동아리로 인제 묶어서 활동을 하는데, 개인의 건강 때문에 인제 모여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던 분들이 중간에 선배 시민 교육을 들었어요. '아 내가 시민이면서 선배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과 지역의 후배 시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한 게 내 건강과 함께 우리 지역의 건강에 고민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캠페인부터 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보면 나로 시작된 것들이 동료들과 우리로 가고 나중에 공동체로 이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토론에도 참여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지역에 이제 이런 재활용 선별장에도 이제 가보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했는데, 인제 저희가 20년, 21년, 22년 매년 이제 시에서 이게 시민 제한 공모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모전들을 처음에는 조금 고민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활동했던 거였고 또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미세먼지 그 줄이기 공모전과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건강도시 공모전, 또 올해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그 공모전에서 계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블라인드 테스트였는데 대상을 받으시고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계속 인제 그런 과정에서 정책들이 계속 채택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 이후에 이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로 나가시기 시작했고 또 직접 후배 시민들하고 줌으로 소통하고 또 계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지역사회에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함께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지금 발견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 후배들과 함께 인제 하시려는 노력들을 다양하고 하고 계신 건강 동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이제 미디어 동아리예요. 그래도 젊은 날에 내가 이렇게 미디어 좀 해 보셨던 분들이 취미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더 배우시기 위해서 복지관에 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인제 본인들만 활동하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인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요거 잠깐 영상 보고 갈까요?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제 저희가 저거 말씀드리면 1 세대하고 3 세대가 같이
예, 1세대하고 3세대가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이분들이 인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문제들을 찾아 가지고 그걸 같이 토론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요. 지역의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또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또 같이 참여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이번에는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 함께 토론하고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지역 문제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담아보고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자도 이 모습을 담는 감독도 모두 선배시민대학을 졸업한 어르신입니다. 이처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선배시민으로 그래서 양성하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대부분 인제 어르신 당사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 2, 3세대가 함께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인제 저희가 소리통이라고 해서 소통하는 리더들의 세대통합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주제를 가지고 인제 1년 동안 같이 인제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그걸 인제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씩 모여서 같이 3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코로나 이전에는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놀랍게 1세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제 어르신 세대는 학력 차별이나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3세대로 가니까 이주민이라든가 난민 문제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 세대가 갖는 생각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올해는 또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는 또 인제 이거 소통 워크숍을 저희가 소리통 워크숍을 했는데요. 요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요거 한번 소리 좀 올려주세요. 종합복지관이 1, 2, 3세대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조를 이뤄 참여 활동과 토론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1세대를 일컫는 선배 시민과 2세대 후배 시민, 그리고 3세대 새싹 시민까지 1, 2, 3세대 시민들이 한 조를 이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나는 어떤 시민이 되고 싶은지, 세대 간 소통은 왜 필요한지 토론을 통해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합니다. 후배 시민은 연륜이 느껴지는 선배 시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선배 시민은 새싹 시민의 톡톡 튀는 생각에 감탄합니다.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거를 또 1세대 선배 시민이 아시고 시민이 알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몰랐던 거를 이렇게 같이 서로 협동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좀 이렇게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같이 뭔가 함께 작업을 하니까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세대별 입장을 들을수록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중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 소리통 워크숍입니다. 네,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복지관에 선배 시민 소리통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새싹 시민 우리 또 2세대, 1세대 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마음을 나누니까 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이게 5월부터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세대 소통도 그렇지만 나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눴고요. 또 세대 소통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 미디어 봉사단들과 함께 그 방송제를 썼을 때 세대 소통 사행시를 이제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노인복지관이지만 또 다양한 세대들과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세대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하려는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세대 소통에 어찌 보면 주체는 우리 노인 당사자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선배님들도 또 소통이라든지 토론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학습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당신 세대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존에는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된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선배 시민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사행시 공모전이나 또 이렇게 저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다양하게 같이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같은 때 저희가 선배 시민 사행시 공모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과 선배님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도 스스로 계속 우리가 시민이면서 이 우리 사회 선배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인생 선배, 경륜이 있는 선배를 뛰어넘어서 시민권의 어떤 권리로서 그런 것들을 자각하는 시민으로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선배 시민을 통해서 돌봄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개인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정책도 제안하면서 시민으로서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많은 우리 선배님들과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또 복지관에 오시는 시민들과 계속 하는 거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 복지관의 역할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 광장 안에서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하고 또 다양한 세대가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명희 관장님께서 좀 선배 시민으로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어른이 어떤 아이들을 성숙과 미성숙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의 그런 시선으로 서로 상호 의지하면서 뭔가 공동체로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에 주의 깊게 봤던 게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가는 시민으로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노인복지이잖아요. 복지관에서 노인이 복지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영역들을 더 확장해서 마을에서 시민으로 우리가 마을 교육 주체로 또 교육받는 그런 학생의 그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확장성의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진짜 그 인천의 사례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송도 4동의 이무경 회장님께서 송도 4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사동 주민자치회장 이무경이라고 합니다. 어디 갔죠? 포인터가. 저희는 제목을 마을이 교육을 만날 때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일로 성공을 하고 싶고 또 진급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되고 또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다 보니 지금은 아이가 좀 큰 소리는 치고 다니는지 또 할 말은 또 하고 다니는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학교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이런 걸 우리가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좀 마을이 학교랑 같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을 보시면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빠른 경우에는 제가 돌잔치 하고 나서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봤어요. 뭐 맞벌이를 해야 되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돌봄 교실, 방과 후, 특성화 수업, 여가 활용, 뭐 놀이터에서 노는 게 다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주어진 거는 결국은 집과 학원,
그리고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유튜브 다 하고 게임 다 알아서 다 하거든요. 결국 이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저도 첫째를 낳았을 때는 이제 처음으로 아빠가 됐습니다. 그럼 아빠는 많이 봐왔지만 제가 직접 아빠가 되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인 거죠. 아이도 처음 해보는 아빠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걸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못 자랍니다. 왜냐면 뭐 엄마 아빠 맞벌이를 출근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봐주고 계세요. 그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번은 키워보셨으니까 나처럼 키우면 돼. 하지만 또 엄마 아빠들이랑은 생각이 달라서 또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또 세대 차이 어울림도 필요하고 또 육아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 갭도 줄여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는 미래의 사회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경험과 예전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미래의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미래를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어른들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울타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고민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활동의 주제가 다 같아야 됩니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서는 결코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환경을 우리 민관학위에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저희 마을을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송도 사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송도 사동 2015년에 생겼습니다. 그 말은 2015년에 첫 아파트가 생긴 신도시예요. 인구는 이제 25,000명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환경에 궁금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평균 나이가 37세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국제학교 예정지까지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제가 가진 능력을 한번 체크해봤죠. 저는 원래 종합상사에서 15년 동안 수출입만 했었어요. 워낙 기획을 많이 해봤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주민자치회장, 또 뭐 연수구 부회장도 같이 맡아서 하게 되면서 또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 자연스럽게 뭐 운영위원이든 학부모 회장이든 뭐 맡아지게 돼 있고, 또 아파트 회장, 뭐 경찰서 자문위원,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경험이 사실은 딱 명예직이에요. 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좀 돈 되는 걸 해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뭐 글쎄 왜 했나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 경험 속에서 그동안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또 어느 구석에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들이 모인 곳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곳이 민이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뭐 운영위원회,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또 뭐 상인회, 이런 분들이 다 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관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뿐이 아니고 뭐 재단, 또 교육청, 이런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마찬가지로 학교지만 사실은 학교도 민입니다. 민간이죠. 근데 학교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민간학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다고 할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각 구성원별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권리도 있지만은 의무도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구성원 전부 다가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서로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를 나눈 거는 서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중첩된 게 많다.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로스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인적 자원을 줄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구경을 해줄게, 또 여러 가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유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이상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죠. 교장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하면서 보시고 1년 후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조직을 없앱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협약을 맺게 됐고요. 소리 좀. 송도 사동 우리마을 교육자치회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식에는 송도 사동 주민자치회장, 송일초등학교장, 예송초등학교장, 예송중학교장, 송도 사동장, 마을교육지원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유해보자.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봉사 또는 체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을 하겠다. 그 얘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 학교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죠. 학교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각종 민원은 우리가 다 한다. 그리고 각 구성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도 없고 아이디어고 제안서도 쓸 수도 없고 실행도 못해. 그럼 아이디어만 주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겠다. 때에 따라선 우리는 구경만 하고 싶어. 구경만 해도 좋아. 아니면 학교에서 좋은 행사를 만들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을 다 앉혀서 보이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이건 우리가 채워주겠다. 그냥 뭐든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학교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체인지업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 좀 쑥스러워서 잘 나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번 춤춰봐 이러면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3개월 코스로 저희가 그 무용의 한 편을 만들어서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무대에 가서 그 수많은 주민들 앞에서 이제 발표회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학부모도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학교 요즘은 과밀이라서 특성화 교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수업들을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도 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어머니들이 자격증을 한번 따서 아이들이랑 좋아하는 로블록스도 하고 그 얘기를 또 한번 가르쳐 줘 보기도 하셔라. 그래서 자격증반도 운영해서 어머니들이 자격증도 땄고 이제 향후에는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나서야 되겠죠. 세계 시민 교육 아이들 요즘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리더라는 거는 저희가 올해 2년 차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따돌림, 왕따 이런 거 많이 있죠. 왜냐면은 나는 A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상대방을 B로 듣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어디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학교에서 하기에는 교과 과정이 있죠. 마을에서 우리가 한번 알려주겠다.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 저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결국 너희 반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한번 나비 효과를 일으켜봐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이 기획을 했어요. 이제 주민과 학교의 울타리가 낮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수단 달리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혼자서 컨트롤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자치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주우면 아이들이 쓰레기 봉투 2장씩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주민을 동참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하는데 안 나올 주민은 없겠죠. 모든 사업들이 다 어른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다 어른들 위주죠. 하지만 아이들도 원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다 보니 교과 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참여의제 공모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려 합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 함께 들어주실래요? 청소년들은 그 아이돌 가수라든지 연예인, 뭐 공부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여도가 높았다고 하니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송도 사동의 자전거 길에 또는 잘 안 보이거나 또는 아예 없는 곳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 문제점들을 다 사진으로. 저는 가끔씩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동네에 꽃과 나무들이 많이 없고 좀 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예쁜 동네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고 학교에서 뭐 교목 교화가 있듯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대표하는 꽃.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꽃과 나무를 추천받아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받아 최종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외국어 자원봉사를 제안했습니다. 송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관공서의 많은 서비스를 내국인과 같이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고 관공서에서도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지만 송도국제도시에는 영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아이들과 같이 좀 실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사회 시간을 봤어요. 우리 마을 탐방이 있고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가 있는데 사실은 교과서 내용을 보니 너무 단촐하고 내용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지도가 아니고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뿐이 아니고 주민들을 한번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저희가 우리 마을의 역사랑 우리 마을의 특징을 쭉 설명을 드리고 조를 나눠서 같이 탐방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마을이고 어떤 건물들이 대표 건물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들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 그려서 저희가 한 편의 지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보통 이제 3학년, 4학년 사회 시간에 배우죠. 3, 4학년 전교생들에게 우리가 이 지도를 부교재로 사용하게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정 지도가 아니고 이 지도를 보면서 좀 마을에 대해서 또는 우리 마을 지도를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을 같이 하는 계기도 만들게 됐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과 좀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중학교 정도 되면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예산이 나오는지 또 그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학생회에 그 예산이 나오면 누가 쓰는지 또 대부분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전부 다 회장이 써요. 아니면 또 누가 써요. 우리도 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주민자치회로 찾아옵니다. 좀 동아리 활동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예산을 안 줘요. 이미 다 썼대요.
자치회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주민총회 때, 축제 때 무대에도 서게 해주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체험부스 운영도 하면서 저희가 봉사 시간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길은 학교 가는 등굣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앞에 꽃길을 좀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주민의 투표를 얻어야 되는데 관내 학교들 교장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다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도 다 투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계기도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투표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실행이 되는구나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치센터 안에 저희가 북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공유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원하는 민원, 교육 환경을 위해서 그런 민원들은 주민자치회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모드 이제 정류장 만들어 달라는 거 해서 결국은 성사를 시켰고요.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죠. 좀 이런 겁니다. 저희 바라는 거는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교육 공동체는 역할이 없으면 영원할 수 없거든요. 누구든지 한 가지 역할은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잡으러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구성원이 누가 바뀌든지 간에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조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되게 여러 번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들을 때마다. 예, 제가 이렇게 인사말이나 뭐 이렇게 말 사이를 보려고 적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부럽다 이런 분 계셨죠. 사실 마을과 같이 사업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꽤 계신데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분들이 마을 밖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부평 일동에서도 오셨는데 요 두 군데가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송도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마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신도시 아파트가 쫙 들어선 곳에 마을이 있을까? 근데 보시다시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아이들이 요구에 맞게 충분히 그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공동체 세우고 애들의 시민교육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또 아까 얘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송초에 쓰담 달리기 했잖아요. 다음 주에 그 예송초 아이들이 주민자치회와 면담 요구를 하셨대요. PPT 만들어서 우리가 마을에게 바란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런 공동체, 이런 협의회, 자치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송도에 마을이 있을까? 그러셨잖아요. 마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도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평 일동이 생각하면 저희한테 어쩌면 원래 또 원도심인데 거기서는 또 그 지역의 그 지역 문제로 또 교육 자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거든요. 중간 자랑이지만 사실 이 두 사례가 얼마 전에 인천시 민간 우수 사례로 민간 협의회 그 우수 사례로 두 분이 10개 중에 저희 교육자치회 2개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우수한 거죠. 예. 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 부평 일동은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이성민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된 지가 딱 2년째입니다.
거기에 인천시 부평구 부평일동 주민자치 지원관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그 지원관이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4동의 이무경 회장님처럼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공동체를 주민의 그 마을의 주인으로서 쓰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그 외에 복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원관입니다. 부평구에는 22개 동이 있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7개 동만 민간 지원관이 들어가서 현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할 것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마을이 교육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저희는 2년 차기 때문에 작년부터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민간 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부평일동 마을교육 자치회를 구성했고 이 부평일동 마을교육 자치회가 어떤 실행 사업들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또 2023년도에는 또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일동 마을교육 자치회는 구성을 위한 추진 배경으로 부평일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글자가 안 나오죠. 네, 그냥 저는 다 띄우고 하겠습니다. 됐죠? 부평일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렇게 각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교육문화분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들은 사실은 다 교육문화분과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적인 부분만 저희가 발표를 하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사업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도 똑같이 이 교육문화분과에서 분과 안건을 가지고서 마을 탐방을 했습니다. 네. 어떤 마을 의제를 발굴할 것이냐, 교육문화분과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이런 어떤 마을을 나가서 마을을 지도도 그려보고 학교 쪽도 만나보고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평구가 부평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총 82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2개,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별로 해서 평균 3.7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고 부평일동에는 5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약 3,985명의 많은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평일동 내에 마을교육 자체를 구성해서 소통과 공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그래서 마을이 학교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평일동 마을교육 자치회 구성을 위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부평일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6월 달에 분과 회의 때 마을을 돌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안건 발의를 시작을 했고요. 9월 달 분과 회의를 통해서 부평일동 내 부평여자고등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미리 사전에 약속을 좀 정하고 방문을 해서 부평구에서 최초로 청소년 분과를 구성을 하기 위한 협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주민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주민 참여, 투표 참여 요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1년 10월 달에 부평일동 청소년 분과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에 청소년 특별분과위원을 모집을 위한 공문을 학교에 발송을 했고요. 각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청소년 분과가 우리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고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총 24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청자가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위촉장을 저희가 직접 수여함으로써 청소년 분과위원회 활동을 좀 공식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했고 청소년 주민자치회 활동에 청소년을 마을의 미래로 품어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해 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평일동 주민자치의 청소년 분과위원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에는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부평일동장 주민자치회 임원이 참석해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을 위한 첫 번째 민간학 합의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2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을 위해서 1차 때는 단순히 뭐 이렇게 학교 장님들이 좀 참석을 했다면, 네, 2차 때는 관내 학교 교장, 그 다음에 자치교사, 그 다음에 부평일동장, 그리고 행정민원팀장, 주민자치회 임원분들, 그리고 마을교육활동가, 부평구 평생교육과,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북부교육지원청이 참석해서 2차 간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이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면 마을은 학생들의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마을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 연결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교육 자치의 협약식을 우리가 체결하자, 이런 어떤 논의를 했고, 협약식만 체결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교실 밖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2년 올해죠. 1월 달에 부평일동 주민자치회 인천 부평 서초등학교, 인천 부원초등학교, 인천 부원중학교,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인천 부평 여자고등학교,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는 나눔과 배려로 마을의 발전과 마을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기부 활동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지난 간담회 때 논의했던 교실 밖 프로그램 사업 중에 하나였던 부원초등학교와 부평 서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약 한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부평 전통시장의 역사와 유래를 배우고 직접 장을 보는 체험을 통해 부평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을교육 사업의 시발점을 확보하고자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라는 사업명으로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달에는 관내 학교 자치교사, 부평일동장, 주민자치 임원, 마을교육 활동가, 학부모,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인천마을지원센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 청소년 상담센터,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해서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회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4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체험 수업인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이자 학생들 체험인 맘스 인형극단, 청소년들이 직접 사랑의 목도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선배 시민들에게 목도리를 전달하는 마음온도 37도,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에 대한 사업 소개 및 사업별 실무 지원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5월 달에는 2차 실무회의를 또 진행했는데요. 이때가 정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부평 일동 내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부원초등학교는 부평 서초와는 다르게 학교에서 부평 전통시장까지 학생들이 가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돼서 자기네는 못하겠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재무과로부터 37인승 버스를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또 다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마을교육 자치회가 단순히 협약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을 위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저희가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년 사업 채용 인원 1명을 보조 강사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의 구성부터 추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인데요. 사업비는 이게 주민자치가 가장 일거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예산비입니다. 예산,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2022년에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에서 공모 사업이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거든요. 공모 사업으로. 근데 이 사업에는 저희가 만든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400만 원밖에 없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400만 원으로 저희가 아무튼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골목놀이 사업 대상은 부원초등학교, 부평 서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전체 학생인 초등학생 500명이었고요.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 9일부터 2022년 6월 17일까지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부평 전통시장의 역사라든가 유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0기 학급 평균 25명 기준으로 해서 총 20일 동안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 체험 및 상인들과의 교류 형성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 해설사를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시장 해설사를 저희가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2023년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부평 전통시장 시장 해설사를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모집을 하자 해서 부평 일동네 현수막으로 개첩을 했고요. 부평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4월 달에 총 매 주마다 4강을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고요. 학생들이 체험할 공간인 부평 전통시장을 또 방문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때 어떤 경로라든가 내지는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5일에는 부원초등학교하고 부평 서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체험 일정을 좀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부평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과 또 간담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 전통시장을 체험할 때 문제시 되는 어떤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가 소독 내지는 안전 내지는 뭐 상인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 내지는 시장 내에 걸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업 실적으로는 첫째 부평일동 주민자치회 관내 5개 학교 동장 및 행정민원팀장, 지원관, 학부모, 마을교육 활동가, 시장 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들이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회에 참여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고 둘째, 구체적인 마을 연계 교육과정,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민간학 거버넌스 사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시대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학교 밖 체험을 통한 재미있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익숙한 초등학생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부평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도 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약간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마음온도 37도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부평 전통시장 놀이 사업이 초등학생에 제한됐다면 이 마음온도 37도는 부평 일동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분과회의를 통해서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청소년 문과위원을 내릴까요? 네네. 청소년 문과를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이 청소년 문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연말에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사랑의 목도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이거를 학생들이 쓴 자필 편지와 이런 것들을 직접 전달하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따뜻한 어떤 마을 공동체라든가 내지는 정이 넘치는 사업을 우리가 좀 진행하자, 이런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과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실현했던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을 일상의 문제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때 저희가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제작한 학생들에게는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인 게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중원 쪽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선배 시민 말씀하시는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세 번째가 청소년과 시민이 책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중물에서 나온 책 중에 민주주의자들의 교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 묻고 방향을 찾고 대안을 찾아가는 시민과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단순한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토론 형식의 수업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2021년 11월 달부터 11월 6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6회를 저희가 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사업 성과로는 부평 일동에서는 최초로 인문학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 분과 25명이 참석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이라든가 소통의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며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네 번째 사업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 작년에 했을 때는 위드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져서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 도서관도 문 닫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평구에 있는 그 도서관 이런 데도 다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부담으로 해서 어떤 그 사설 독서실을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서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협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 30명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하고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이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업 성과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했고요. 청소년들에게 주민자치의 사업과 함께 동시에 주민자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를 구성해서 4가지의 대표 사업을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볼까요? 네. 잠시만요. 많이 갔네. 네. 왜 안 되지? 그 전에가 있는데 꺼졌나요? 네네. 저희가 첫째로는 구체적인 마을 연계 교육과정 체험학습을 위한 민간화 거버넌스 어떤 사례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참여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넘으면서 딱 40명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주민들도 참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교육 활동가라든가 시장에서를 공개 모집했고 청소년 분과 24명을 또 우리가 위촉을 함으로써 현재는 88명이 직접적으로 해서 이 일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입니다. 무엇이냐면 타 시도에서는 이 전통시장 체험에 대한 이거는 있었습니다. 체험은 있었는데 부평구처럼 우리 부평구의 부평일동처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전체 500명의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일환으로 간 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런 어떤
그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아 사진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보조금 사업으로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는 부평구 민간경상 보조금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400만 원 시작했다면, 올해는 400만 원 시작했다면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2023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교육적에 연관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 체험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서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좀 회복하고 마을의 교육력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마을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갈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빼고 나오네요. 하나씩. 잠깐만요. 이거는 마지막 사진이고. 잠깐만요. 그 저는 왜 안 가지? 저는 안 되네요. 네, 이거요? 예. 그냥 뭐 다른 거는 다 치고요. 이렇게 갑시다. 저 이 사진만큼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정말 이 사진 하나를 만들었다? 아니면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3학년이거든요. 학생들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 때 입학했다라는 거를.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밖을 나가서 체험학습을 한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 버스가 부평구청에서 그 지원한 37인승인가 이 버스입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누가 만세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와 신난다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같이 버스를, 이제 저는 지원관이기 때문에 동행을 하면서 전통시장까지 학생들을 데려가는데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부평일동 마을교육자치를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사례들을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평 가운데로 이제 여기로 화면을 잡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부평시장 그 체험 골목놀이 갈 때 회협의 때부터 그 체험하는 과정에서 아침 일찍 애들 기다리고 마지막 하는 과정까지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하신 것도 있고 뭐 많은 걸 얘기하고 쓸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자, 미담이 쏟아집니다, 그냥. 제가 본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버스 하나 그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쓰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버스를 해주실 때 저는 교사 입장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조금 걸어와도 수고를 덜었을 텐데 근데 아이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는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그걸 또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체험할 때 그 마을교육 활동과 양성 과정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잘 들어봤는데 진짜 훌륭하신 어르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산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저보다 아마 더 궁금하시거나 저기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 손 들고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평 일동 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게 2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제가 이름을 들어봤을 땐 그냥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모임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좀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있다면 그 주민자치회는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되는 자치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부평 1동이나 송도 4동처럼 또 이렇게 여러 민관학 뭐 협력 구조를 만들려고도 노력하는 자치회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사례들을 듣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민관학 협력 체제를 만드는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희도 학교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또 어떤 힘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또 뭐 이렇게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자치관님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또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각 읍면동마다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로 거의 다 전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 좀 다른 거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간치라는 게 있었어요. 동장님이라든가 행정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든 정치인이라든가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그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권만 있습니다. 찬성 반대 끝나면 술 먹으러 가기 뭐 이거 말이 좀 가했나요? 아무튼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는 동에서는 행정과 복지만 담당하라. 그리고 주민자치는 앞으로 주민자치가 담당해. 왜? 그 마을의 주민은 진정한 주인은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배움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해요. 아니면 PC방을 갑니다. 아니면 나홀로 집에 방치되고 있죠.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취약 세대의 아동 청소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마을 교육이 필요하냐,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마을 속의 학교로서의 어떤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마을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년 차라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부평 1동 주민자치회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년 차라서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트한 부평 1동 주민자치회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어지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다 보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논의됐던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인천시로 가고 중앙정부로 가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교육이 진정한 참교육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원동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또 해당 구에서 뭐 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실링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구에서 이미 하고 있어. 아니면은 현실성이 없어. 이미 한 거야. 공익성이 아니야.
필터링이 돼서 걸러진 사업들은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다음 해에 이용할 수 있게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낸 예산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힘은 참여 예산이죠. 그 참여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협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 원동력 좀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이 되시는 분은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학교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관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어떤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모두 다 같이 교육이 어느 정도를 필요해야 되고, 옛날처럼 목소리만 높다고 실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즘엔 뭐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더라도 또 충분히 알고 큰 소리를 쳐야지 할 말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자기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에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이런 명예직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성실히 열성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평 1동 가서도 그렇고 송도 4동 가서도 그렇고 그분들 얼굴이 피곤할 법도 하신데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어쩜 이렇게 으쌰으쌰 밝으신지.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어떤 분과 지역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과 그 얘기를 했어요. 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민관학이라는 게 민에서, 관에서, 학에서의 어떤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대요. 언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섞어내서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자치회장님,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엄마로서 민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이일 수도 있고 행정가로서 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좀 뒤섞이는 사람 내 자체도 있는데 그 민관학이 그걸 모든 걸 다 섞는 자리가 아닌가.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한 얘기 같죠? 네.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질문을 더 해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말초 교사 이송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인천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왜 상을 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에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분들을 얼마 전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똑같은 제안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건의를 좀 해야겠다. 주민자치회들이 좀 연수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어느 정도 합일 같이 맞춰지는 지점으로 가야지 이야기가 되지 만난다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 제가 궁금한 것들은 또 두 분도 일을 하시면서 그 민관학이 같이 만나면서 서로의 보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눈이 다르고. 그래서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때 또 느끼시는 답답함, 학교를 보면서 느끼시는 답답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 발령을 저희 동네로 오시면 제일 좋겠고요. 네. 네, 답답함이라는 게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에서 주도를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이제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또 민에서 진행을 하면은 규칙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규정 다 필요 없죠. 목소리 크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융통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주도로 가는 게 저희는 가장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에서는
이제 속도가 있고 또는 언제까지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업을 할까요? 아니죠. 쉬운 사업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킬 때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중성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결국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저희도 모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또 찾아서 같이 경청하고 또는 그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배워서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뭐 프로답지 않고 아마추어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관의 그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관이나 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그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제 이런 얽매여 있는 것들을 토스를 좀 하셔야죠. 이거 우리가 얘기를 못하니 이거는 주민 쪽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게 잘 믹싱이 돼야지 좀 메이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동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서로가 다 갖고 있는 사상이 다릅니다. 사고가 다르고요. 주민자치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40분을 88명을 어떻게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던 부분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1분 스피치입니다. 말을 길게 안 줘요. 저희가 1분 되면 그냥 마이크 꺼버립니다. 저는 죄송한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절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딱 메모를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지역관으로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몰라요. 주민이 뭔지. 풀뿌리 민주주의 하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 세상에도. 하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제가 교회 가면 11조라는 게 있죠. 저는 제가 받았던 봉급에 10분의 1은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매달 숙제를 줘요. 영상 긴 거 말고요. 20분짜리. 뭐 어떤 정말 주민자치 역량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선진 유럽의 사례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주민자치 우수상을 받았던 사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5줄 이상은 댓글을 달면 제가 매달 제 봉급으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웃긴 게 뭐냐면 처음 했더니 딸랑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25만 원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만 원짜리 선물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랬더니 왜냐면 이게 이제 정기 회의 때 이제 선물을 진행하니까 전달하니까 주민 이렇게 위원님들이 놀라는 거죠. 나도 받을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인당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저는 25만 원밖에 못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좀 7,000원짜리까지도 막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작은 사례들이 모여서 위원님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위원님들의 역량을 좀 평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제발 인천시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진정한 어떤 육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재정이라든가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많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좀 평균화된 어떤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관들이 저희도 불평구도 잘못된 게 뭐냐면 7개 동에 민간 지원관을 두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중간 지원을 만들어서 22개 동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도 마을교육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동마다 갖고 있는 색깔과 동마다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위원님들의 역량은 다 다르거든요. 그 동에 맞는 어떤 그 선에 맞는 어떤 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을 때 인천시의 마을교육 공동체는 앞으로 좀 밝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계시더라도 마지막 소감 발표를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무경 회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신명희 관장님 말씀하시고. 일단 오늘 자리가 굉장히 뜻깊었던 자리 같아요. 그 교육 혁신 한마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혁신이라는 말은 했던 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다른 거를 한번 좀 해보기 위한 그 노력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모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같이 또 노력해보면 정말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저는 오히려 저도 다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배우는 시간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그 곳곳에서 마을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현장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인천을 넘어서 성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커졌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또 하나 생각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또 큰 교육이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시민으로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굳건히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가 2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제 북부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부평시장 그 골목체 시장 놀이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각 지역의 그런 시장들 상인회들과 이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를 좀 초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 그 같이 하고 있는 마을교육 자치회가 6개가 있어요. 지금 2동이 오신 거고요. 그 6개랑 같이 잘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자치회에서도 학교와 같이 손을 잡고 좀 좋은 파트너를 만들어지는 일을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위와 아래 어떤 세대들이 다 통합해서 만나는 곳이 저는 그 주민센터 그리고 거기 부평도 공간이 있고 다른 데도 공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런 마을교육 공간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가 되면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 꼭 참여하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섹션 마을교육자치회로 시민과 학교가 학생이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로 해서 미래 시민교육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렇게 우리의 인천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가꿔야 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